보니까 수능특강 각 파트 1 있긴 하던데.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38, 42 같은 경우는 어때요? 발화의 이야기와 장문의 이야기를 합쳐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43, 45 마지막 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내가 글을 완전하게 쓰기 위해서 초고를 만들고 그 초고를 기반으로 다시 완성된 글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만들었을 때 초고에서 뭐가 바뀌었는가, 뭐를 더 추가해야 하는가, 뭐를 빼야 하는가에 좀 초점을 두면서 글을 읽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느낌들을 조금 보죠. 자, 장문 상황, 손글씨 쓰기 효과를 소개하는 글을 써서 교지에 실으려고 한,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쳐야 되는 건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손글씨 쓰기 효과가 주제의식이고요. 그 다음, 교지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애초에 교지에 실른다라는 건 누구를 본다. 첫 번째가 뭐예요? 얘가 뭐야? 페이퍼라는 거죠. 종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뭐예요? 아, 학생들 혹은 선생님들한테 쓰는 거구나 라는 이미지를 좀 가지고 글감들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컴퓨터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쓰기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많은 학생들이 펜을 쥐는 대신에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 일이 일상화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뭘 제시하고 있어요? 환경을 제시하고 있다. 글보다 컴퓨터 자판을 많이 쓴다. 손글씨 쓰기보다 힘이 덜 들고 편리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컴퓨터 자판을 이용한 쓰기를 선호한다. 하지만 손글씨 쓰기의 효과는 생각보다 크다. 그래서 환경을 제시하고 있죠.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점이 있으니까 이런 거 해보지 않을래? 라고 효과를 제시해주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컴퓨터 자판으로 글자를 입력할 때에는 강을 입력하든 물을 입력하든 손가락으로 3번의 타점을 두드리는 동작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손으로 글씨를 쓸 때에는 손의 동선이 그대로 글씨를 이루며 단어마다 다른 궤적이 생기게 됩니다. 뇌의 시각 처리와 손을 통한 운동 경험, 쓰고자 하는 단어를 떠올리는 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뇌의 다양한 영역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얻어주는 것입니다. 넘기면 안 돼요. 첫 번째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시하는 방식이 중요한 거죠. 여기다 한 글자만 쓰시면 됩니다. 뭘 해주고 있다? 대조, 대비를 통해서 효과를 제시해주고 있다 정도는 잡아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손글씨 쓰기는 컴퓨터 자판을 이용할 때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이 느림 때문에 사고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고요. 또 느림 때문에 듣는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양도 적어지므로 내용의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체계를 세워 정리하게 됩니다. 이때 정보의 선별과 구조화는 모든 사고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어때요? 이 두 번째 전략은 뭘까요? 단점을 제시하고요. 하지만 그 단점을 다시 뭐로 바꿔주고 있다? 장점으로 바꿔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거죠. 느리지만 그 느리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이 있다. 이런 식의 구조가 중요한 거고요. 장점들을 여러분들이 넘버링 치시면서 바꿔가셔야 되는 장점들이거든요. 고등사고 능력, 뇌의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쓸 수 있다. 이런 이미지로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정서적 효과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좋은 글귀를 손으로 차분히 따라 쓰는 필사는 자신이 갖고 있는 글귀에 몰입하는 경험을 하게 되죠. 자신의 손글씨로 작성된 단 하나뿐인 책을 완성했다는 성취감을 맛보거나 좋아하는 글을 의미하며 마음이 치유되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세 번째 효과죠. 정서적. 컴퓨터 자판을 이용한 쓰기는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편리함이라는 그늘에 가려지기에는 손글씨기가 우리에게 주는 효과가 이처럼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늘이라는 표현인 거죠. 이런 거 다 어떤 느낌이에요? 지금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죠? 그래서 너무 아깝다, 너무 다양하다. 그러면서 너무 다양하다. 그러면서 그 다음을 A로 처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A에 뭘 들어갔을까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접근해 보시면 되겠죠.
43번. 다음은 그 초고를 작성하기 전에 학생이 떠올린 생각입니다. 자,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있잖아요. 제발 방향을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먼저고 이게 그 다음. 그죠? 이게 초고가 있고 생각이 있고 완성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는 건지 이렇게 가는 건지 이렇게 가는 건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다양성들을 통해서 얘가 먼저구나라는 이미지들을 생각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1번 손글씨 개념을 정리하며 글을 시작해야겠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시사하는 뭐다? 이 문제가 개념, 정의를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시사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개념과 정의를 왜 안 넣었을까요? 손, 글씨, 쓰기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 단어 자체가 수월하기 때문에 굳이 개념과 정의를 그리고 그 글자의 유래를 얘기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없어졌다. 근데 있다 없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번에 일상화된 배경, 3번에 차이를 예시를, 4번에 느리지만 오는 효과, 5번에 최근에 주목받는 정서적 효과. 이런 것들 체크해 주시면 1번을 찍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다. 자, A. 자, 여기서도 여러분 버릇을 좀 들이세요. 넘버링 하시는 겁니다. 이 글에 제시된 손글씨의 쓰기에 주요 효과를 모두 언급하고 1번 뭡니까? 모두 언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빠지는 순간 그냥 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두 번째, 비유가 필요해요. 비유. 이거 막 100점 맞는 친구들도요. 요 문제 맨날 풀어요. 왜일까? 자기가 너무 잘하니까 느낌대로 푸는 거야. 근데 문제는 요거 빠뜨리거나 글을 읽다가 요거를 빠뜨리는 경우들이 생겨버려요. 이거 맞네 하고 찍어버린단 말이야. 넘버링해서 체크리스트 하면서 푸세요. 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게 실수가 아니야. 실수가. 그러면서 1번 손글씨의 다양한 효과를 정확하게 알고 이를 상황에 맞게 활용한다면 애초에 봐봐. 이런 것들도 이제 조금 접근의 방향이 있는데 이게 쉬워요. 비유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달면 좋거든요. 1번에 비유 없고 2번에 동전과 양면 있고 3번에 비유 없고 4번에 별처럼 빛날 것이다 있고 5번에 진수 있고. 그러니까 적어도 2번, 4번, 5번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1번으로 돌아와서 모두 언급해야 되는데 모두와 연결되는 부분들은 몇 번이다? 5번이다. 그래서 5번으로 가시는 게 맞다. 이 사고방식이 되게 기계적으로 되셔야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45번. 자, 여러분들 자료도요. 여러분들 접근하는 방식들이 있어요. 이 자료가 나왔을 때 결국은 이 자료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것도 C랑 다를 게 없거든요. 이게 긍정적 자료인지 부정적 자료인지 일단 나누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자료를 어떤 근거에 붙일까가 합리적인가를 생각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인터뷰. 손으로 글씨를 쓸 때 전두엽, 후두엽, 측두엽, 부정엽 등 뇌의 전 영역에 걸쳐 신경회로가 형성되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손글씨를 쓸 때는 뇌를 건강하게 해주는 뇌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고요. 얘가 주장하는 바부 중에서 어디로 같이 붙는 게 괜찮아요? 1번 뇌의 전체적인 영역을 사용한다 라는 거에 대한 전문가 인터뷰구나, 신뢰성과 설득력을 올릴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넘기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번이 바로 넘어가잖아요. 니은 65명의 대학생에게 컴퓨터 자판을 이용한 쓰기와 손글씨 쓰기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강연 내용을 정리하도록 했으니까 성취도를 확인했다. 그 결과 기억 여부를 묻는 과제 1에서는 집단 간의 차이가 없었으나 개념의 이해를 묻는 과제 2에서는 손글씨 방식이 유리했다. 그래서 고등 사고가 더 유리하다는 건 두 번째에 집어넣는 게 합리적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2번 읽어볼까요? 니은에서 과제 1의 결과를 활용하여 손글씨가 특정 상황에 효과적이다. 과제 1이 아니라 뭐다? 과제 2였다. 즉 과제 1에서는 차이가 없었다는 건 뭐예요? 자판으로 쓰거나 손글씨로 쓰거나 그건 동일하게 나타났다.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들을 물어보고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난이도 자체가 되게 낮죠. 2번과 3번에 대한 이야기니까. 디귿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학습과제 작성 시 선호하는 쓰기 방식은 자판 72%, 손글씨 28%. 이거 어디다 갖다 붙이는 게 좋을까요? 이 설문조사는. 앞에 있는 배경에 갖다 붙이시는 게 좀 더 합리적이겠죠. 그리고 선호하는 이유, 빠르다, 귀찮다, 애착, 정성. 그래서 손글씨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애착이나 정성 같은 경우는 감성적인 부분들인 거고요. 빠르다, 아프다, 귀찮다 이런 것들은 효율성에 대한 문제인 거겠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문단과도 같이 정서적인 효과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구나 생각해서 제껴주셨으면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맛을 봤으니까 우리가 저는 요거를 맛을 봤으니까 가장 최근 모의고사에 따끈따끈한 아주 따끈따끈한 모의고사거든요. 아주 따끈따끈한 모의고사인데 모의고사까지 아주 따끈따끈한 모의고사. 긴장하고 있어. 중요해.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에 혼돈 수능과 가장 유사한 뭐 할 수 있는 선생님이 깨어있으신 분이라면 이거를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은 진짜 낮거든요. 만약에 이걸 하지 않는다? 그럼 선생님 귀찮으신 거예요. 풀어보기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과 같은 경우 수특을 하는 이유도 뭡니까? 그 수특이 반영되어 있는 모의고사가 바로 이거거든요. 올해 수특이 반영되어 있는 거. 각 잡고 딱 풀어보면 여기까지만 하면 되죠. 방금 했었던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이 돼요? 합법과 장문 푸시는 거예요. 이상한 거 푸시면 안 돼요. 또 첫 번째 페이지부터 풀고 있으면 안 돼요. 합법과 장문 푸시는 거예요. 합법과 장문 푸시는 거예요. 1페이지 아니야. 모의고사 구조도 모르면 안 돼요. 정발고 들어가네요. 집중해서 푸세요. 뭐가 들어가요? 이거 들어가네. 정발고가 아니네. 아니야, 정발고 아니에요. 네. 왜 들어가? 네. 들어가요.
필기가 없는데. 필기가 더 많다고 하지 않았어? 아니 뒤쪽에 98쪽 제가 학교를 좀 빠졌어요. 아니 왜 우리 요즘 친구들은 학교를 빠지는 게 컨셉이야? 덧대는 소리 덧대는 말이에요. 아니 없는데. 아니 사람 볼 때는 있어? 아, 내가 사람은 이미지가 너의 맞다는 이미지가 나야. 20페이지. 여기다. 그러니까 밑줄을 필기라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중요하지. 나 전달법 이거 있잖아요. 방금 했었던 그 집중하기, 경량하기, 반영하기를 나누는. 근데 외우는 거죠? 내용이 정말 흥미롭더라. 고마워. 뭐야, 나 놀리는 거야?